레이저 무기, 미래전장 핵심 무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 지난 19일 레일건을 비롯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미 해군 수상전센터에 방문했다. 센터는 2021년까지 근접 방어무기도 쓸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해군뿐 아니라 공군 무기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즉 레이저 무기는 미래전장의 핵심 무기이며 동시에 이미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미 해군 수상전센터에 방문해 레일건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상전센터는 다양한 미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레이저, 전자파, EMP 등 다양한 에너지 무기. 레이저 무기는 에너지를 활용한 특수무기 체계에 속한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에너지 형태에 따라 고에너지 무기, 전자력 추진 무기, 기타 비살상 무기로 분류했다. 레이저 무기 등 고에너지 무기는 기존의 무기체계와 달리 별도의 화약과 탄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광파, 전자기파, 입자빔 등의 에너지로 목표 대상을 타격한다. 에너지를 활용한 무기는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전자파 무기, 전자기 펄스 등 다양하다. 레이저 무기의 과학적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액체 또는 고체로 만들어진 이등매질을 반사경과 렌즈를 활용하는 광학기술로 제어하고 전송한다. 이등매질은 글루건에 들어가는 글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레이저 무기는 기존 무기체계보다 먼 거리의 대상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공격을 지속하는 시간과 파괴 수준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의 속도 발사 비용은 1,000원뿐. 이런 장점 때문에 레이저는 방어용 무기 및 정밀 타격용 무기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고출력 레이저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거나 날아오는 물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저출력 레이저로 핵심 광학 및 전자장치를 파괴할 수도 있다. 현재는 미사일 시스템으로 방어하는데 이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만큼 방어할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늘어난다. 레이저 무기는 특히 비용적 측면을 볼 때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에 합리적이다. 북한군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군은 요격 미사일로 대응할 계획인데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을 보면 사드는 110억 원, 패트리어트는 30억 원 수준이다. 북한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대응이지만 장사정포 위협은 다를 수 있다. 장사정포의 위협은 미사일 위협보다는 예상되는 피해가 작다. 예를 들어 포탄을 막기 위해 개발되어 실전 배치된 이스라엘에서 만든 아이언돔 체계로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는다고 가정해보면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언돔에서 발사하는 타미르 미사일은 한 발당 6천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적게는 100만원 많아도 1000만원 수준인 북한의 포탄을 막는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손해본다. 그러나 레이저포로 막는다면 효과적이다. 레이저 무기는 출력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발사할 때 1,000원만원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개발 완성은 2020년 예상 방어 기술은 이미 확보. 2015년 국방부 업부보고에서도 레이저와 전자기파 등의 신무기 개발 계획이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관련 기술을 이미 1990년대부터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했으나 완료 시점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라고 말한다. 최소 수준의 성능이 보장되는 레이저 무기는 2020년을 지나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해군도 한국처럼 레이저 무기를 2020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개발업체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개발 수준을 202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스롭 구루먼사가 2005년 공개한 레이저 무기 활용의 작전적 함해 보고서에서는 2024년에 제2의 한국 전쟁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레이저 무기의 다양한 활용을 묘사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레이저 무기는 수백 미터 거리에서 낮은 수준의 장갑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아직 개발해야 할 기술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제한된 공격으로 적이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개발했다고 국방과학기술에 정통한 대학의 관계자가 말했다. 예를 들면 레이저 무기로 무인 비행체 감시 센서 또는 핵심 장치를 파괴해 비행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유도미사일 센서를 파괴해 원하는 목표 지점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즉, 공격 무기가 표적을 볼 수 있어야 정확한 공격이 가능한데 눈이 파괴되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없다. 여전히 교전거리, 교전속도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초고속 발사 무기 레일건 전자기파로 무력화 EMP 6세대 전투기 또는 주무알토와 같은 최첨단 구축하면은 레이저 무기뿐 아니라 에너지 무기도 탑재될 예정이다. 전자력 추진 무기와 전자펄스 무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력 추진 무기는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가속기에서 빛의 입자를 가속해서 발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무기로 개발하면 전자기력을 이용해 무거운 탄체를 초고속으로 발사하고 먼 거리에 위치한 표적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다. 전자기장에 의해 발사된 탄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파괴력인 충격량 커진다. 전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해 발사하기 때문에 화약포의 발사 속도와 한계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 재래식 포탄은 화약을 폭발시켜 탄체를 발사하지만 전자기포는 이러한 화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중 발생하는 화약 폭발의 위험이나 군수 지원 부담이 거의 없다. 레일건과 코일건 그리고 비행체 사출 체계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만 발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전자기 펄스 무기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적 주요 시설이나 무기체계의 전자장치를 파괴하거나 오동작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핵전자기파가 발생해 광범위한 영역에 피해를 준다. 핵무기 폭발의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하며 또는 이러한 효과를 의도해 소규모의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전가 펄스 무기는 적에게 EMP 방호를 위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가중한다. 또한 EMP는 비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군사, 정치, 사회적 악영향 최소화하면서도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영화 스타워즈 레이저 무기가 현실로 AI 만나 진화하는 방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터 유시민 윤석열 사단이 내뒤겠다. 검찰 근거 없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방산 무기들. 한화가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한화 시스템의 자율운항 무인 수상정 아우라, 한화 디펜스의 무인 수색 차량과 소형 감시정차 로봇.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할 법한 레이저 캐논, 터보레이저 등 레이저빔을 이용한 무기들이 현실화된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빛의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군 방어체계에 사용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2일 국내 방산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화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공중에 떠있는 멀티콥터, 드론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이 무기는 광섬 위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활용하는 첨단 기술로 구현된다. 단, 영화는 살상을 위한 무기라면 한화의 대공무기는 방어를 목표로 한다. 한화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해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본격적인 양산과 군배치는 수년 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무기는 기존의 요격 미사일, 대공포와 달리 별도의 단없이 전기만 공급되면 빔을 쏠 수 있으며 속도도 가장 빠르다. 한화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육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향후 함정 전투기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레이저의 타격거리를 좌우하는 고출력 레이저 기술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산 무기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첨단 기술로 미래 전쟁에 준비하는 밀리테크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미래에는 방산 무기가 병력을 대체하고 보다 정교하게 수색 탐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늘고 있는 만큼 안티드론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전자광학 적외선 연동 드론 감시 레이더 사업을 통해 드론 전용 레이더를 개발해 테스트하고 있다. 기존의 미사일을 추적하던 고성능 레이더는 드론에 적합하지 않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 로봇 기술 준비도 한창이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소형 감시정찰 로봇은 최전방 수호병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로봇은 정해진 이동 경로나 시설, 철조망 등을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센서를 통해 탐지한 표적의 영상 정보를 원격 조종자에게 전송한다. 소형 감시정찰 로봇은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의 지상 활동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장갑차를 대신할 중 대형 무인 수색 차량도 개발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이 차량은 소음이 없고 험지에서도 고속 주행이 가능해 수색 정찰에 적합하게 개발됐다. 조종자 없이 해상을 자유롭게 운항하는 무인 수상정도 수년 내 보급화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무인 수상정 아우라는 장애물 인식, 자율 운항 등 첨단 AI 기술이 탑재됐다. 원격 조종을 하지 않아도 국제해상 충돌 방지 규칙을 기반으로 암초나 해상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한다. 무인수 상정은 군용뿐만 아니라 무인 양식장 관리, 해상 구조물 점검 등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일찍이 무인수 상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무인잠수정은 민간 분야 활용이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자율무인잠수정은 광학 카메라, 측면 주사음 탐기, 초음파 카메라 등을 탑재해 각도가 높은 연안에서도 수중 물체를 정확히 탐지 식별할 수 있어 조난자 구조에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